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66번 강의 룽게쿠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적인 개념은 선형결합입니다. 그리고 Y'은 함수 f, xy로 주어질 때 프로그램에 적당한 알고리즘을 정리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보관, 곡선 맞춤, 수치 미분, 수치 접근에서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와 같이 기저함수와 가중치를 이용한 선형결합입니다. 예를 들어 수치 접근에서 심풋은 3분의 1 법칙인 경우에 이와 같이 표현됐죠.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요, 이와 같이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분 방정 시 y'은 fxy의 우변은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심풋은 3분의 1 법칙처럼 기울기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룽게쿠타 방법의 표준형을 37번식처럼 정리합니다. 여기서 K는 기울기를 뜻하고요. 기울기의 선형결합으로 더한 것은요, 가장 효율적인 기울기를 찾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곡선 아래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주어진 식에서 시작하는 기울기 K1은 항상 전진 오일러와 같습니다. 주어진 점에서 알고 있는 함수값을 이용하고 그때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것이죠. K2부터는 B2와 C21 같은 개수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개수들을 룽게쿠타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찾게 됩니다. 특히 위의 관계를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알맞도록 변형하였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상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을 연립 미분 방정식의 경우까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을 이와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점에서의 값들은 t0, y0로 미리 지정되어 있겠죠. 여기서 독립변수를 t로 하든지 x로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치 해석의 표준형은 식 40번식과 같이 y 서브 u는 y0 더하기 h 곱하기 기울기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전진 오일러의 기울기죠. 결과적으로 룽게쿠타 방법은 표준형에 나타나는 개수 A, B, C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작성은 생략할게요. 먼저 가장 간단한 1차 룽게쿠타 방법을 보겠습니다. S가 1인 경우가 1차 룽게쿠타 방법이죠. 수식으로부터 이와 같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개수 A1을 1로 주고 정리하면요, 이것은 전진 오일러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2차 룽게쿠타 방법은 수정 오일러 방법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룽게쿠타의 방법을 S차까지 유도하려면요, S 플러스 1개의 항을 포함하도록 전개하면 됩니다. 지금은 S가 2이니까 3개의 항을 포함하면 되겠죠. 그래서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위식에 나타나는 도함수를 다시 미분 방식의 우변에 있는 f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y의 도함수 y'과 y2'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함수 f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y'은 당연히 그냥 f가 되고요. y2'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됩니다. y를 미분하는 것이 아니고 함수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요, 함수 f가 두 개의 독립변수로 표현되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체인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편미분과 y에 대한 편미분을 포함하게 됩니다. 편미분을 아래 첨자로 표현을 하면요, 앞에 것은 fx가 되고요, y에 대한 편미분은 f 서브 y가 되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위에 두 식을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y'과 y2'을 소거합니다.
y2'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기울기의 테일러 급수를 구합니다. K1은 시작점이므로 해당되지 않고요. K2부터 이와 같이 테일러 급수를 씁니다. 함수 f는 변수가 두 개이므로 두 개의 편미분을 포함하겠죠. 여기서 구한 K1과 K2를 룬게쿠타 방법의 표준형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K1과 K2는 없어지고요. 함수 f와 f의 편미분이 포함되겠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개의 식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45번식은요. 함수 y에 대한 테일러 급수였죠. 방금 유도한 46번식은 기울기에 대한 테일러 급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 y에 대한 테일러 급수와 기울기에 대한 테일러 급수를 비교하는 것이죠. 먼저 함수 f에 대한 개수를 보면요. 여기서는 h가 있죠. 여기서는 h 곱하고 a1 더하기 a2가 됩니다. 그래서 a1 더하기 a2는 1이 되죠. 다음으로 f 서브 x의 개수는 a2 곱하기 b2가 됩니다. 위식과 비교하면 2분의 1이 되죠. 마찬가지로 a2 곱하기 c2,1은 여기서 개수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7번식처럼 개수가 구해지죠. 그런데 앞의 수식에서 미지수는 4개이고 방정식은 3개이므로 상수 a2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수들은 이와 같이 결정되고요. 여기서 a2를 결정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가장 유명한데요. 가운데 있는 a2가 2분의 1인 경우가 앞에서 공부한 수정 오일러 방법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표준형을 정하고요. 순환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행렬을 이용해서 개수들을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작성하겠죠. 앞에서 공부한 2차의 룬게쿠타 방법을 3차인 경우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6개의 방정식과 8개의 미지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변의 기울기가 x만의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에 심풋은 3분의 1 법칙과 같게 되는 결과입니다. 수치 적분에서는 h를 한 칸으로 둘 때 두 칸을 지나가지만 상미분 방정식에서는 h가 한 칸이고요. 중간에 하프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3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1로 조정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차의 룬게쿠타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누적 오차가 오더러브 h의 4제곱으로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룬게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기울기를 4개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K2와 K3는 같은 위치 하프 포인트에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x만의 함수인 경우에는요. 심풋순의 3분의 1 공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쿠타의 방법은 심풋순의 8분의 3 법칙과 형태가 같습니다. 그러나 3칸을 묶어서 한 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K2는 3분의 1 칸이고요. K3는 3분의 2 칸, K4는 한 칸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8분의 3이 아니고 8분의 1로 조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룬게쿠타 기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조금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개의 기울기를 선형 조합으로 정확한 기울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상미분 방정식이 y'은 x 플러스 y로 주어지고요. 초기값은 1입니다. 간격을 h는 0.12로 두고 수치를 구하는 것인데요. 4차의 룬게쿠타 기례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엄밀해는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0.12에서 정확한 값은 1.1349937입니다.
앞에 주어진 룬게쿠타 길이의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K1은 기울기가 1이 되고요. 기울기 K2는 계산을 하면 1.12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울기 K3는 이와 같이 1.124218이 되고요. 기울기 K4는 1.255264가 됩니다. 4개의 기울기를 조합해서 계산을 하면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이 되는데요. 앞에서 4개의 기울기 K1, K2, K3, K4를 구해서 4개의 기울기의 선형 결합으로부터 4차의 룬게쿠타 길의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이 값은 이그젝트 밸류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유효 숫자 6자짜리까지 일치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답을 구할 때는 딱 한 줄만 쓰면 되고요. 답은 정확한 값과 거의 비슷하네요. 펠버거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차수를 가지는 룬게쿠타 방법을 각각 적용해서 2개의 수치해를 구합니다. 이와 같이 따로따로 구한 해로부터 오차를 평가한 다음에 구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구간의 크기는 h로 두고 4차의 방법을 쓰면 이와 같은 해가 구해지고요. 5차의 방법을 쓰면 다른 해가 얻어집니다. 2개의 해는 서로 다르겠죠. 위의 수식에서 K1부터 K6까지의 기울기는 두 식에서 모두 함께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차를 이와 같이 평가하고요. 만약에 오차가 아주 크면은 h를 줄여서 계산하고요. 오차가 너무 작으면 h를 증가시킵니다. 이와 같이 오차를 평가해서 다음 구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어댑티브 메소드, 적응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수치 적분에서 리차드슨의 익스트라폴레이션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들죠. 수치 해석 66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